자, 여러분들 벌써 10월도 다 지나갑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어쨌든 오늘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봤었던 이슈들 오늘도 굉장히 또 부각이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려아연 오늘도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아마 오전에 이거 분봉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갭 상승 하자마자 그냥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썼거든요. 요게 아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쇼 스퀴즈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들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8489 차익 실현에 또 출렁거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원래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윗꼬리가 길고 이러면은 이거 단기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 요렇게 보시는 분들이 보통 많죠. 차트 분석할 때. 물론 여기가 고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가격대, 여기 저점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친구를 계속 지켜봤는데 계속 떨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매수세로 누가 계속 잡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요 매수세가 끝나지 않았다, 조금은 더 장난질을 좀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요런 공지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소수, 이거 보시면 이거 아시죠?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떴습니다. 상위 몇 개의 계좌가 매수 관여율을 계산을 하는 건데 무려 37%, 거의 40%에 가까운 매수 지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소수 계좌가 거의 다 주가를 움직였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어제 잠깐 저의 내피셜 쇼 포지션을 잡아먹기 위한 이런 또 플레이랑 실제로 뭐 장내 매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런 또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많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랐던 애들이 고려아연이랑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영권 분쟁 애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도 또 있죠. 그런 애들이랑 아무래도 간밤에 테슬라가 엄청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관련 뭐 공시를 띄운 개별주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YJ 링크 요거 테슬라 뭐 공급계약 관련해서 공시 띄우면서 오전에 조금 주도주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조용히 신고가를 갔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죠. KB금융 신고가 10만원 돌파했습니다. 9만원대 이제 중후반 넘은 종목 치고 10만원 복간에 없다, 유일하게 복간에는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10만원 돌파했네요. 얘도 못 가나 싶었는데 고가놀이 패턴 이후에 다시 10만원을 돌파했는데, 이유는 실적이 좋고 주주 환원 기대가 이걸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지주 얘도 신고가, 그죠? 신고가 같고 뭐 하나금융지주, 금융주들이 다 일제 올랐습니다. 얘는 신고가는 아닌데 이렇게 올랐는데,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이런 또 금융 섹터는. 근데 조용히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좋았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신저가, 외국인 또 신나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테슬라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LG엔솔은 보합권이고 그냥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원전도 약간 횡보하면서 또는 소폭 조정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다. 결국에 또 이슈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그 다음에 아파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파트. 이것도 제가 어제 나올 재료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만한 재료가 또 있으니까요.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양자 쪽 애들, 간밤에 또 미국 아이온큐 뭐 이런 또 양자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양자 테마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 돌파했죠.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조용히 뭐 조선 쪽 그 정도까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뭐 테마나 종목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테슬라가 역대급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22%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11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차트가 오르는 줄 알았다, 역대급 폭등에 실적이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갈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기존의 실적 별로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배팅했던 쇼 포지션도 일제히 손절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머스크 하루 만에 46조 원 벌었다. 46조 그러면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한 명씩 추첨을 해서 14억씩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씩 그냥 뿌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뿌리나 싶었는데, 하루에 46조씩
재산이 늘어나니까 껌값이죠. 그렇게 실컷 뿌려도 평생 뿌려도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이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 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자, 2등인 제프 베이조스보다 84조나 많은 373조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대급 랠리다. 또 근데 우리나라는 2차전지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안 좋아서 급락했으면 따라갔을 거야. 급락했으면 따라갔을 텐데 이렇게 급등했는데 갭 뜨고 다 빠지고 갭 뜨고 다 빠지고 정말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국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소식 전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3분기에 비트코인이 매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한간에는 비트코인 뭐 판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다. 우리 전량 홀딩하고 있다.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은행 말씀드렸다시피 잉여 자본을 주주에게 많이 풀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금융주들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고려아연이 시총 10일을 앞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시총 10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황제주, 고려아연, 테마주로 변질되나 삼바에 이어서 황제주를 등극을 했고요. 이제 100만 원이 넘었다 이거죠. 금감원에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경보 발령, 단기 급등 우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죠. 아직 공개 매수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공시를 할 것 같아요. 공개 매수 결과 공시가 나오면서 진짜 만약에 접전이다 그러면은 그때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 갑자기 어떤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와도 또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매매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수, 쇼스퀴즈를 이용한 매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제 쇼 포지션, 공매도나 쇼 포지션을 치는 이제 매도 포지션이 있을 겁니다. 그 플레이가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핫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급등 나왔을 때 선물로 숏을 조금 매매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수익은 내긴 냈는데 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보고 아직까지는 좀 관리하는 주체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주 흐름 보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장내 매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한 거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주식 수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품절주로 소수 계좌가 언제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잘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군 파병 부인 안한 푸틴 이거 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니네가 뭐 알 바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에서는 이제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방산주도 한 번씩 튀긴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수가 흔들리면서 살짝 뭐 튀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음 주 방산 쪽 이슈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아파트 요거 이슈 다음 주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차트 보면은 YG 플러스 오늘도 종가 고가로 끝났고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 오늘은 단기 과열이 안 걸리나? 저 어제는 단기 과열이 아니었고 원래 요거 검색식으로 따지면 어제 단기 과열 걸리는 조건이었는데 단기 과열이 안 걸리고 투자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오늘 걸리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공시가 나오진 않았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슈로 본다면 근데 이거 진짜였네요. 우리 유머로 화이트진로가 로제 술게임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 노래에 그렇게 했는데 진짜였어. 로제가 유튜브에서 차미스를 사용한 소맥 제조 장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화이트진로 당연히 로제 아파트 인기에 소맥 마케팅을 좀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소맥이 다시 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화이트진로 주가가 좋다는 소식이고요. 다음 주에 나올 만한 이제 재료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엠카 1위 했죠. 엠카 1위 하면서 브루노 마스가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음악 1위 해서 울었습니다. 이런 식의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나올 만한 건 뭐냐? 바로 빌보드 핫백에 아직은 아파트가 이제 반영이 되진 않았거든요. 아마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그래도 한 12위권 내외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업데이트가 언제 되냐? 현재 시간으로 아마 화요일쯤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거나 12위 했다. 아니면 생각보다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완전 1위 하면 완전 대박이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주가 뻥튀기 될 수도 있고요. 기대치만큼 만약에 10위
10위권 내외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한번 뭐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혹시나 이거 관련주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핫백 들어가는 거랑 날짜 화요일 전후로 여러 가지 기사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주 빌보드 핫백의 12위 이내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오는지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도 열어놔야 되겠죠. 보통 매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닉스는 폼이 좋습니다. 연일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나는 삼성전자랑 달라. 최근에 한 달 반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이유가 뭐냐? 실적이죠.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또 이번에 테슬라의 1조 AI 칩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서버용 뭐 ESSD 뭐 장기 납품 논의다. 내년 HBM 수요 더 늘어날 것이다.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쯤 되면은 저번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 그거 뭐야? 그놈들 그때 목표가 12만원 하면서 장난친 것 같은데 걔네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친구들이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입장을 보였습니다. 뭐냐? 반도체 겨울론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 전망 틀렸다. 인정했습니다. 참나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틀렸다? 그때 쇼 쳐놓고 뭐 한탕 먹고 이제 와서 그냥 틀렸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뭐 반성문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성문 이런 소식도 있고 목표가는 오히려 33만원 목표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계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이게 진짜 반성은 아닌 것 같아. 자존심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뭐 자존심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단기 전망 틀렸다라고 했고 즉 장기 전망은 내가 맞을 수 있다라는 표현과 함께 목표가를 올렸어요. 12만원에서. 그럼 많이 올렸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자존심을 안 굽힌 이유. 목표가를 얼마로 올렸냐? 보시면은 12만원에서 13만원. 야, 장난치냐? 10,000원 올리면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단기는 틀렸는데 장기는 모릅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소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티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유머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냥 사세요, HBM 사세요 라는 그림인데 바깥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초롭게 이게 삼성전자가 있는데 많이 춥죠? 그죠? 많이 춥습니다. 밖에 막 눈도 오고 장갑도 안 끼고 있어. 맨손이야. 잠바도 없는 것 같은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요 방에 따뜻한 방에 엔비디아랑 이제 TSMC랑 하이닉스랑 이렇게 사이좋게 만찬을 좀 즐기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찬밥 신세가 됐다. 삼성전자 우리 HBM 좀 사주세요. 그런 표현이고요. 좀 씁쓸하죠. 너무 유머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삼성전자가 사실 이렇게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우리나라 자체의 경쟁력도 경제도 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경쟁력을 좀 찾길 바라면서 또 그냥 가벼운 유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소식 그나마 하나 더 보내드리자면은 이것도 이제 유머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과거에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어땠냐? 그때도 우려감이 컸어요. 트럼프 당선되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게 없다. 얘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거고 뭐 다 관세 올린다 그러고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그때 돌았습니다. 매매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2016년도인데 그 당시에 지수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1900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올랐습니다. 2017년도 18년도까지 쭉쭉쭉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본다면 2016년 트럼프 초선 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상승기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구간이다. 지금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당선되기 전이니까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요즘에 국장 너무 욕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댓글도 좀 자제해주세요. 너무 맨날 댓글이 똑같아. 국장 욕만 하고 압니다. 이제 개선이 되겠죠. 지금 밸류업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문제긴 한데 그렇습니다. 좀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좀 국장 열심히 또 저도 하고 있고 유튜브 소식도 전달해드리는 이제 입장에서는 국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죠. 이런 소식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기 이전에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본다면 여전히 경영권 분쟁 관련된 애들은 급등락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죠?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고 한미, 사이언스 이런 애들도 이제 공지 보면은 임시 주총 뭐 열리고 뭐 누구 해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경험급 분쟁 말고는 뭐가 있을까? 테마들밖에 없어. 또 이거 음원 뭐 이렇게 아파트 이런 애들도 아마 급등락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나마 테마로 본다면 원전 정도? 원전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별로 이렇게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죠. 두산에너빌리티, 뭐 우진엔텍 등등 원전 종목들이 미국에 있는 원전주 SMR 종목들처럼 뭐 핫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잘 버티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원전주까지는 좀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 개별주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보이진 않습니다. 방산 같은 애들이나 기타 개별주들 그런 애들 계속 장난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손실만 안 나도 괜찮은 시장이죠. 지난번에 우리 체크했던 업종 차트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닥 같은 거 보면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5일선 이렇게 타고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 매매 많이 했다가는 계좌 살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잘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새로운 또 강한 종목이나 또 강한 주도 테마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소식 말씀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